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세미나 10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125페이지 7번 외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은 시각과 응시라는 그 두 개를 대응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126페이지 7째 줄에 보면 이는 의식을 무의식의 관점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수 있는지를 규정하도록 운명지어진 절호의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의 관점에서 의식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그것은 상상계라고 할 수 있고 상징계적 상상계라고 할 수 있죠. 상상계적 상상계 혹은 상징계적 상상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프로이드의 담화 자체에서 의식의 사태는 어느 정도의 음영 혹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일 용어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무착색 부분에 의해 각인됩니다. 이 음영이라는 거, 이 무착색에 의해 각인된다는 것, 이것은 몰인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식의 몰인식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몰인식이라는 건 무지와 다르죠. 무지는 아예 모르는 거고 몰인식은 알면서 부정하는 것이죠. (126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오늘 제 강의도 마찬가지로 눈, 유스토키아, 절호의 만남과 두스토키아, 불길한 만남 등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응시와의 만남 또는 응시가 지시하는 나의 어떤 실제와의 만남은 그것은 절호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불길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절호의 자기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도 되지만 불길한 만남이죠. 불쾌한 만남이고 좌절스러운 만남이 될 수가 있죠. 1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락강은 데카르트의 코기또와 비교시키고 있어요. 데카르트의 코기또는 의식의 과정이잖아요. 회의와 의심을 통해서 확실성으로 간다. 이것은 의식의 작용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도 역시 의식의 상황이에요. 의식의 영역이죠. (128페이지에) 현상학자들은 나는 밖에서 보고 있으며 지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에 의해 파악된 대상들 쪽에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엄밀히 할 때 그러나 더 없이 곤혹스러운 방식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본다의 내재성에 속한 듯이 보이는 지각을 통해 세계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주체의 특권은 내가 지각한 그 표상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양극적인 반영 관계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본다 할 때 그것을 보는 주체는 나의 역은 밖에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지각은 나를 보는 대상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나를 응시하는 그 응시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지각이 나를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은 대상 쪽에 있는 거예요. 보는 거는 내가 보지만 지각은 대상 쪽에 있는 것이죠. 보는 주체는 나지만 지각은 대상 쪽에서 대상과 동일시되어서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게 양극적인 반영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체의 특권은 내가 지각한 그 표상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양극적인 반영 관계로부터 나온다. 내가 지각한 그 표상들은 어디서 오죠? 대상이 나를 지각한 거에서 오는 거예요. 대상이 나를 응시하는 데에서 나를 지각하는 그것에서 내가 나를 지각하는 게 나오는 것이죠. 나에 대한 나의 표상은 대상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세계가 이상화 관념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과 그것이 나에게 오직 나의 표상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시, 이 상상계 응시. 나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상상계적 응시예요. 이 의식적 응시의 차원이죠. 그것은 세계가 이상화 관념화될 수밖에 없어요. 합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논리화되고 관념화되고 이상화되고 이상적이 되는 것이죠. 이 유토피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밑에 줄에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표상으로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표상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내가 숲을 본다 그러면 숲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숲을 보는 거죠. 바다를 본다 그러면 내가 가진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상이 나를 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대상이 나를 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나도 세상을 지각하는 것이죠. 지각은 항상 대상 쪽에 있는 것이에요. 지각은 항상 대상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각이 대상 쪽에서 나를 바라볼 때 그게 나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 표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내가 바다를 본다 그러면은 그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대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 이미 바다에 대한 이미지가 나에게 지각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바다를 지각한 그 지각과 내가 같은 지각을 가지고 내가 바다를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밑에 줄에 소유권을 연상시키는 나에게 속한 표상들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어쨌든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성찰 과정, 내성적 반성 과정은 데카르트적 성찰을 통해 파악된 주체를 하나의 무화하는 힘으로 환원시키는 데까지 이릅니다. 대상이 나를 지각하는 그 지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지각하는, 이게 내성적 반성 과정이죠. 대상이 나를 지각하는 그 지각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대상을 지각하는 것. 이게 내성적 반성 과정인데, 이러한 내성적 반성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복될 때 하나의 무화하는 힘으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내성적 반성 과정이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오류가 있든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내성적 반성 과정을 재차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미지가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대상에 대한 나의 지각이 완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관념하고 이상화 아닙니까? 그런 이상화 관념화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성적 반성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곳은 어디냐? 결국은 나의 무화 지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상화 관념화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나는 내가 이상화 관념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계속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의 진실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내가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부정확하다,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무화의 지점이에요. 세계 속에서의 나의 현존 형태, 그것은 자신이 주체임을 확신하게 하는 유일한 증거로 자기 자신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능동적인 무화 과정의 자체가 되어버린 한에서의 주체입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현존 양태,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양태는 뭐냐? 그것은 내 자신이 주체임을 확신하고 있는 어떤 자기 한정이에요. 나에 대한 어떤 선포, 나에 대한 어떤 한정, 나에 대한 명령을 내가 세상에 내세울 때, 그때 결국 나는 능동적인 무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완벽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근본적인 무화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나를 완벽하게 드러낸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불완벽함이, 내 불완전함이 노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결국은 능동적인 자기 무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락강의 주체는 무화의 주체입니다. 텅빔의 주체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주체로 하여금 변혁을 일으키는 역사적 행동을 향하게 만들고 바로 그 지점을 중심으로 역사적 변모를 겪으며 형성된 능동적 자기의식의 양태를 정돈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무화의 자리로 들어갈 때 주체가 역사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변혁을 일으키는 역사적 행동을 하게 되고 역사적 변모를 겪게 되고 능동적 자기의식의 양태를 정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29페이지 여섯째 줄에 멜로 뽕티가 여덟째 줄에 이는 그가 시각 자체가 출현하는 지점을 자리매김하고자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다루면서 직관의 원천으로 되돌아가고 정립적이건 비정립적이건 모든 반성에 선행하는 어떤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제안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메를리 뽕티도 직관의 원칙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모든 반성, 내성적 반성 과정을 선행하는 어떤 원천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어요. 그 원천이 결국은 뭐죠? 그게 진정한 응시의 지점이에요. 그게 의식적인 응시의 지점, 상상계적인 응시의 지점이 아니라 실제계적인 응시의 지점이죠. 그것이. 그 원천이라고 보는 거. 직관의 원천. 모든 반성에 선행하는 어떤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응시가 나를 향하는 그 지점인 것이죠. 밑에서 8째 줄에 9째 줄에 보는 자인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이름 없는 실체로부터 도출해내는지에 관한 탐구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이 책에서 보는 자인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이름 없는 실체로부터 도출해내는지에 관한 탐구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보는 내가 어떤 이름 없는 실체로부터 도출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메를리 퐁티의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름 없는 실체, 무의식의 주체, 지금 내가 세계를 보는 내가 이름 없는 무의식의 주체로부터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걸 메를리 퐁티가 간파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내가 그 일부로 속해 있었던 어떤 영롱한 광채의 그물, 이를테면 빗줄기로부터 나는 봄 기능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을 출현시키면서 하나의 눈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속해 있던 어떤 영롱한 빛, 어떤 실체, 그것으로부터 보는 기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을 출현시키면서 나의 하나의 그 눈이, 시각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은 응시에서 출현한다. 그 응시는 나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본다는 의미의 그런 응시가 아니라 실제적 응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무화의 지점을 지향하고 있는, 관역하고 있는 실제적 응시를 실제적 응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응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상상계적 응시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을 본다.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나는 나를 보는 것을 본다는 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보고 타인의 관점에서 내가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건 의식의 차원이고 그것은 락강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계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시각과 응시,